무주택 기간 최대 32점인데 가점의 기준을 알아보면 30세 미만 미혼의 무주택자는 0점. 그래서 1년 미만은 2점, 1년에서 2년은 4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2점씩 올라가 최종 32점이 최종점인데 30세 이후 무주택으로 15년을 지내왔다면 최대 점수인 32점을 얻을 수 있겠죠. 32점입니다. 최대가 32점이에요. 32점. 이제 30세 기준으로 해서 그 1년 2점씩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그 두 가지보다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무주택 기간은 30세가 기준이 되는데 두 번 이상 만약에 주택을 소유하였다 이거죠. 중간에. 그러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이 된 날, 소유하였다 팔았죠. 그러면 최근에 무주택이 된 날을 기준으로 시작하니 꼭 좀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양가족이, 두 번째 부양가족입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주택 공급 신청자나 배우자와 같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모두가 대상이 된답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요. 3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표상 최근 등재된 가족들만이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부양가족은 가족 한 명당 가점이 5점입니다. 5점. 아까 무주택 2점 했죠? 5점이에요. 예. 5점. 그래서 점수가 작지 않습니다. 특히 유년만에 부양가족 늘리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세대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가족 구성원들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주택청약 가점제 계산할 때 유리한이 유념하세요. 청약 통장 가입 기간 해당 은행의 뱅킹이나 통장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청약 신청이 쉽게 파악할 수 있답니다. 아마 제일 이게 쉬울 겁니다. 예, 제일 쉬워요. 그래서 이 가입 기간의 최대 점수는 17점이 이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가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그 가점을 제가 이제 쭉 그 기재해 놨습니다. 다시 한번 가점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일단 우리가 청약 홈페이지 이게 이제 청약 홈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올 2월에 개설한 청약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청약 신청 있죠. 당첨 조회가 있죠. 또 청약 자격 확인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다 이게 나옵니다. 지금 이게 예. 그리고 청약 연습이 있습니다. 자기 가점을 여기다 넣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도 있고요. 예. 그래서 오늘의 당첨자 발표도 있고 모든 청약에 대해서 청약홈이라고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여기 거의 다 있습니다. 활용을 잘 해주시면은 유용하죠. 들어가서 활용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청약 가점입니다. 가점. 아까 말한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17점. 이것이 이제 세 분에 나눠진 거죠.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30세 이상 미혼자가 가점이 0점입니다. 다음 이제 1년 미만 무주택 기간이에요. 이거는 주택이 없는 무주택 기간 2점. 아까 말한 1년 이상 4점 이런 식으로 2점씩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14년 이상 15년 미만 이것이 최대 32점. 요 15년 이상 32점. 이겁니다. 자, 그럼 부양가족수 이게 0명은 자기 혼자 5점, 한 명 10점. 그러니까 한 명당 5점씩 올라가요. 그래서 부양가족이 많으면은 최대 35점입니다. 최대입니다. 이게 6명 이상입니다. 다음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17점. 6월 미만 1점서부터 해갖고 6월 다 1년 미만 2점. 1년에서 이제 2년 미만 3점. 이렇게 1년, 요거는 6개월이지만 요거는 1년 미만, 1년 단위. 이렇게 해가지고 15년에서 17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가점을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보면은 32점, 35점, 17점에서 총 84점 계산한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그 신도시 계획 물량 30만 가구가 하는데 분양주택 18만 가구가 전량 가점제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18만 가구.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점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답니다. 특히 가점제는 밑에 가점제 안을 올려드릴 테니 참고하시는데, 무주택기간, 입주자 저축가입기간, 부양가족 수를 점수로 환산하여 최대 84점으로 계산하여 청약기를 차등하는 제도라는 얘기죠. 그리고 38년 내 전매 제한이 허용된다고 하고, 특히 공공분양주택은 최장 5년간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된다고 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그 가점을 그러면은 최대한 많이 단기간 내에 늘릴 수 있는 게 뭡니까? 부양가족이죠, 부양가족. 네, 부양가족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신혼부부들, 요 기간이 그 신도시 분양이 기니까 빨리 그 출산을 해서 1인, 2인, 3인 뭐 늘리시면 좋죠. 가장 빠른 게 부양가족입니다. 그리고 점수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소원했던 그 부모님도 모시는 것도 점수를 늘리는 방안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부양가족 수를 최대한 많이 늘려서 점수를 많이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 기간 이하 이거는 뭐 지금 기존적으로 나와 있고, 다음에 입주 저축 가입 저축 기간도 사실은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단기간 내에 늘릴 수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수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가점에 대해서 가점표에 자신의 조건들을 대입하여 점수를 계산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조건을 대입한다고 했습니다. 그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해내는 것이 작금의 주택 청약 가점제라는 하고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 모든 분양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신규 아파트에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각 아파트의 지역별, 규제별 등등 각각 다른 방식으로 선정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는 신규 아파트가 의 정보를 정확히 알아보시고 그것에 맞게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획일적으로 똑같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가점제가 필요 없는 그야말로 운빨로 하는 추첨제 100%를 선정하는 신규 아파트도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유튜브에서 10점, 가점이 10점으로 당첨되는 아파트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가점 하는데, 가점이 비록 작아도, 가점이 10점뿐이 안 돼도, 가점이 뭐 얼마 안 돼도 당첨될 수 있는 그 아파트가 많고요. 또 한 가지는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그 요동치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이. 엄청나게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그 심하게 강한 드라이브를 갖고 있는데, 이 부동산 정책이 계속 이런 식으로 그 심화가 되다 보고, 우리 그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그 열기가 가라앉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위 미달도 나오겠죠. 1순위에서 2순위, 2순위도 아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가점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점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쓰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점에 그 영향을 받아서 나는 뭐 무조건 뭐 이제 제가 요 조금 있다가 예상 가점, 이제 지역 그동안에 그 분양된 지역의 가점에 대해서 쭉 알아보겠지만, 저희는 뭐 50점, 60점 뭐 이상, 뭐 최대 70몇 점씩 됐는데 나는 뭐 10점도 안 되고 난 뭐 안 되겠네. 그래서 아예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우선 그 지역 우선이 3번의 기회가 있으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우선, 아까 수없이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3번 우선 있으니 그 3번 우선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역 우선 필요하니 우리 고양시 행신동으로 전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행신동에 요즘 전세 물건이 없습니다. 뭐 서울에도 지금 없다고 하는데 임대차 3법이 발표되고 국회 통과가 돼서 뭐 참 지금 전세가 없다고 하는데, 전세값이 상승을 하고 전세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고양시 행진동은 그것도 있지만 이 고양 창릉 신도시 분양에 의해서 사전청약 그 밖에 분양 기회를 3번이나 늘리기 위해서 전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젊은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고양 창릉 신도시 분양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점제에 대해서 고양 창릉 예상 가점 안내. 향동지구가 8,933가구였죠. 덕은지구가 4,706가구. 지금 보시면은요, 고양 덕은지구 중흥 에스크레스 파크시티 요걸 한번 보시자고요. 보시는데, 네? 주택 구분 민영이죠. 74.8제곱미터 A형 공급 금액이 있고요. 주택 그 공급 면적이 있습니다. 공급세대 일반 24, 특별 17, 개 41. 해당 지역이 고양시죠. 여기에 다 끝났다는 얘기죠. 당첨 가점,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당첨 가점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요, 당첨 가점이 제일 중요한데요. 최저 53점, 74.8제곱미터 A형. 다음 이제 84.9제곱미터 A형이 49점. 최저입니다. 84.9제곱미터 B형이 44점. 요 44점입니다. 두 개 다 84.9제곱미터 C형 44점. 최저. 최후가 74.8제곱미터 A형이 74점. 다음에 84.9제곱미터 A형이 69점. 다음 84.9제곱미터 B형이 67.69점 이렇습니다. 평균을 보십시오. 평균 62점에서부터 56점도 있어요. 51점도 있어요. 50점도 있습니다. 평균 50점. 보십시오. 84.9제곱미터 C형이 50점이에요. 제일 작죠. 50점. 자, 최고점이 74점도 있는가 하면은 최저점이 50점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는 평형별, 구조별로 선호도가 있겠죠. 예.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어도, 어쨌거나, 이런 식의 24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점이. 다음, 고양 덕은지구 A5블록 대방 노블랜드 주택, 민영주택. 그죠? 84.9제곱미터. 공급면적이 109.3제곱미터. 일반 공급, 특별 공급, 해가지고 다 해당 지역입니다. 최저 84.9제곱미터가 57점, 최고 76점, 평균 62점. 같은 평형대인데 48점, 71.54인 평균. 116.6제곱미터 요거 116.6제곱미터 요거죠. 요거는 해당 지역이고요. 46점, 70.55점. 다음 116.6제곱미터 41.72.54점입니다. 84.9제곱미터 추가했습니다. 55점, 64점, 59점. 자, 84.9제곱미터 A형이요. 여기는 55점이고 여기 64점이고 평균 59점인데 위에는 57.76점, 62점이죠. 이 차이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대박 노블랜드도 중흥 에스크레스 파크시티하고 보시면은 거진 최저점, 최고점 평균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비슷하게. 여기도 평균이 62점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54점이 제일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 76점, 여기는 최고 74점. 당첨 가점이요. 최저 53점, 49점, 44점이 됐는데 여기는 57점,
하고 41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자고요. 자, 여기는 고향덕은 주상복합 2 DMC 엘리넷들 민영주택 106.9제곱미터 A형 91세대 공급을 했고요. 최저 48점, 최고 64점, 평균 55점. 106.2제곱미터 B형 50점, 69점, 56점. 여기 다 해당 지역에서 끝났습니다. 여기도 보면 최저 48점, 50점, 평균 64점, 69점, 최고 평균 55점, 56점. 다음 마지막으로 대곡역, 우리 대곡역이죠. 여기는 이제 지금 세대가 작습니다. 두산 위부 토당동 여기 입주형일 2020년 9월 보시면 민영주택 또 추가도 했죠. 자, 여기 뭐 다양하게 평형이 구성이 되는데 세대가 작습니다. 일반 공급, 특별 공급 배고 작습니다. 하지만 그 당첨 가점은 보시면은 34.99제곱미터가 해당 지역에 41점 최저, 그리고 최고 57점, 평균 48점. 43제곱미터 A형이 47점, 56점, 51점. 이런 식으로 43제곱미터 C형이 44, 46, 45점. 네. 그리고 59제곱미터 A형이 61점, 69점, 63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최저가 41점 이하는 없죠? 예. 그리고 41점이 제일 적습니다. 최고는 어떻습니까? 69점. 73점도 있네요. 84제곱미터 A형. 그래서 평균이 보시면은 그 48점이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66점이 제일 많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당첨 가점을 먼저 과거에 우리 고향 창릉 신도시 주변 를 한번 몇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물론 지금 이거는 과거에 뭐 지금 우리가 고향 창릉 신도시 분양을 하려면은 앞으로 뭐 몇 년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참고 자료일 뿐이죠. 예, 참고 자료입니다. 앞으로 또 더 가면 또 주변에 더 분양이 된다고 하면은 또 가점이 어떻게 될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점은 그때 상황상마다 변할 수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가점 10점도 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에 너무나 초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대략적으로 이런 식의 그 가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그때 당시 청약할 때 얼마나 많이 참 청약 조건이 분양가가 저렴하여 많이 몰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점은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 그 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은 가점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상 분양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70조치에 대해서 지금 임대차 3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제 7월 31일 이제 8월 1일부터 저희도 휴가입니다. 8월 5일까지 휴가인데요. 저희는 속초 며칠 동안 쉬었다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휴가 잘 다녀오시고 재충전하여 새로운 기본으로 새 힘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신동 행복한 사람들 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